손끝에 피를 내서 혈당 측정해 보셨나요? 혈당은 하루 중에도 변화무쌍하게 변한다는 사실 알고 있으시죠? 지금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와 식사 바로 직후의 혈당은 몇 배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정확한 혈당을 재는 건 약간은 좀 까다롭습니다. 내 몸의 컨디션이 일정할 때, 그것도 데이터가 좀 쌓여야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죠.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의 혈당을 기록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날 밤 잠을 잘 잤는지, 전날 저녁 혹은 밤에 야식을 먹었는지에 따라 확확 달라집니다. 이때 우리는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 이 당화혈색소는 전날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혈당 측정이라고 볼 수 있죠. 당화혈색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낮춰서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팡, 구독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먼저 당화혈색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혈액 속에는 적혈구와 백혈구라는 세포가 있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세균을 잡아먹는다고 배웠잖아요. 우린 여기서 적혈구만 볼게요. 자, 이 적혈구 안에는 산소를 실어 나르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이 높다는 건 이 혈액에 포도당이 많다는 거죠. 포도당이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결합된 상태를 당화혈색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헤모글로빈과 포도당이 합체한 걸 뭐라고요?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혈당 상태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공복 혈당 수치만으로 알 수 없는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공복 혈당이든 그냥 그때그때의 혈당은 식사나 야식 혹은 스트레스 같은 일시적인 변화로도 쉽게 변동할 수 있어요. 반면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의 평균 값입니다. 즉 하루 이틀의 변화로 확확 변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관찰하는 보다 안정적인 지표인 셈이죠. 앞으로는 단순한 혈당 수치보다는 그렇다고 그때그때의 혈당을 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관찰하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체열을 해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꼭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첫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탄수화물과 짠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면 대부분 흰 쌀밥만을 생각하시고 밥만 적게 먹으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쉽게 방심하는 음식들이 빵, 과자, 중국 당면, 탄산음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흰 쌀밥보다 빵, 과자, 중국 당면, 탄산음료를 줄였을 때 당화혈색소가 더 크게 낮아졌습니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화혈색소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빵, 과자, 중국 당면, 탄산음료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는 빵, 과자, 중국 당면, 탄산음료 같은 가공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두 번째는 짠 음식을 피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짠 음식과 당화혈색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짠 음식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장내에서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가 작용해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즉,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물 음식을 주의하세요. 뜨거운 상태에서는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을 더 많이 넣게 됩니다. 국물 요리나 가공육처럼 짠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당화혈색소 수치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소금 섭취량을 1g만 줄여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0.1에서 0.3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를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 중에서도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병원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화혈색소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력 운동은 특히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니까 하루 20분이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꼭 해보세요. 집에서 간단하게 근력 운동할 수 있는 영상 여기 있어요. 보시면서 당화혈색소도 낮추고 근력도 키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티솔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열대야 때문에 못 잔 날 아침에 혈당을 재고 깜짝 놀라서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꼭 여쭤보는 게 어제 잘 주무셨는지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너무 못 잤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안심시켜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7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지만 7시간 이하로 자는 경우에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자, 싸는 두꺼비팜이 항상 주장하는 건강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요소인데요. 잠을 못 주무신다면 여기 영상 꼭 보시고 잠부터 꿀잠 잘 수 있게 노력을 해주세요.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탄수화물, 짠 음식 피하기, 근력 운동하기, 그리고 충분한 수면. 두꺼비팜 믿고 진짜 한 딱 3개월만 해보세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확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우리 당뇨약 먹기 싫잖아요. 약 복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3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보자고요. 네, 그거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두꺼비팜과 함께 꼭 실천하기로 약속.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